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겨울철을 대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의 경우에서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날씨가 춥다는 게 항상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보호자님께서 외출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항상 따뜻하게 입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물론 우리 사람보다는 체온이 조금 더 높은 부분에서 체온이나 관리가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추위에서는 견딜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옷을 입어주는 게 좋을 텐데요. 이때 특히 보호자님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산책을 포기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산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기라는 거죠. 기침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겨울이니까 기침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감기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제 경험상에서는 감기라고 판단이 될 땐 정말로 일시적으로 그리고 약을 복용했을 때 금방 개선이 된다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감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기침을 조금씩 해왔고 기침이 좀 큰데 겨울에 좀 더 하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헷갈릴 경우가 정말 많죠. 근데 감기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장병이 많죠. 오히려 여름철도 배수종이나 호흡곤란 친구들이 많지만 겨울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이유가, 그리고 발견된다면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늦게 오십니다. 겨울에는 보호자님들이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체온만 계속 높여주시는 경우가 방을 따뜻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은 산소는 포화도가 있기 때문에 체온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포화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체온에서 호흡이 좀 더 원활할 건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우리 아이도 호흡수가 당연히 빨라집니다. 이 체온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발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강제적으로 호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호흡기계나 심혈관 기계에 자극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염, 췌장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산책을 여름이나 가을, 철, 봄 이런 때 비해서 당연히 빈도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이죠. 눈도 많이 오게 되면은 조금 보호자님들이 자제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에너지 발산을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이런 보상적인 부분으로 간식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게 됩니다. 간식을 많이 택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살이 찌고, 그런데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염, 췌장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소화기 증상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해주시면서 일반적인 사료나 무난한 간식들 원래 줬던 거 그리고 정량을 좀 지켜주시면서 하는 것이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두 개의 경우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큽니다. 예를 들면 기침을 하는데 감기일까? 아니면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장염이겠지, 뭐 간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겠지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경우에서 더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잠을 많이 잔다든지 기력이 너무 처져 보인다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기력 처짐, 식욕 부진의 경우에서는 겨울이라서 그런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체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은 겨울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겨울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욕 부진이 생기고 기력 저하가 생기고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중간에 오래 간다, 하루 정도가 아닌 일시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꼭 와서 호르몬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른 내재된 질환이 없는지를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몸 떨림입니다. 몸 떨림의 경우에서는 이것도 겨울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름에 떨림이 있었을 때는 보호자님들이 신경계 증상을 의심을 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겨울에 몸떨림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춥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더 입혀주시고 온도를 높여주시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작의 경우에서는 정말로 눈에 띄게 대발작이라고 하죠. 막 떨림이 너무 심하고 사경을 헤매는 이런 증상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발작, 국소발작, 부분 발작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잔떨림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떨림만으로 보호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프 동물원 센터에서도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문진을 간단하게 해드리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떨림 동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추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동영상 자체로만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경계 검사를 통하든지 아니면은 기본 신체 검사, 신경계 신체 검사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를 없는지 파악하고 뇌에 정말로 문제가 없냐라는 더 나아가서는 MRI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신경계 증상이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추위에 혹은 겨울에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과 상담을 하게 되면서 여러 원인들을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염이나 다른 질환이 있을 때 완벽하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스트레스, 먹은 게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음수 아니면 과도한 운동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후보가 되는데 보호자님들이 이 후보군들을 들었을 때 인위적으로 바로 이거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항상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후보군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생각하는 원인들이 맞을 수 있고요. 맞다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많이 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의사의 상담 그리고 주치의 상담 없이 내가 판단해서 내가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저희 라이프 동물 센터도 1주년을 더 넘어서 이제 3년 차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하게 슬픈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너무 힘들었던 일도 많았고 보람된 일도 많았고 많은 보호자님의 성원과 많은 보호자님들의 응원 그리고 많은 보호자님들의 기쁨, 행복 이런 걸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원장들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더 발전을 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게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 해도 너무 감사하며 내년에도 또 이렇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라이프 동물 센터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